자, 오늘은 HR도와 별의 분류.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 앞부분 되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뭐 별의 광도라던가 뭐 저기 뭐 흑체 목사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시간엔 조금은 편한 내용이 나오니까 선생님이랑 또 같이 힘내서 공부해 봅시다. 자, 먼저 그 HR도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고성, 백색여성 요런 거 별들을 요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별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별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HR도상에서 뭐 HR도가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별들의 어떤 이런 특성 같은 거를 여러분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HR도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전에 해수의 성질 배울 때 TS 다이어그램 기억나시죠? 염분, 온도랑 염분으로 왜 이렇게 나왔던 그 그래프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밀도가 요로 갈수록 높다 요런 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 먼저 HR도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밤하늘에 이렇게 굉장히 수많은 별들이 있죠. 이 수많은 별들을 보고 과학자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별들을 분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1910년대 초에 그 헤르츠스프룽, 이름도 되게 특이하죠. 헤르츠스프룽이라는 사람이랑 러셀이라는 사람이 뭐 같이 연구한 건 아니고요. 각자 개별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별들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자, 또 그래프 뭐 나와야겠죠. 여러분 또 그래프 나왔다고 또 의학하지 마시고요. 요 위쪽에다 그려볼게요. 위쪽에다. 자, 어떻게 했냐면요. Y축을 광도라고 할게요. 광도. 광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축을 뭐로 했냐면 분광형. O, B, A, F, G, K, M. 이렇게 분광형으로 한 다음에 이 별들을 요 그래프에다가 다 찍어 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 별은 O형별에다가 광도는 한 요 정도 되는구나 해서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요 별은 A형 별인데 광도는 한 요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찍고, 그죠? 그리고 이 별은 G형 별인데 광도가 한 뭐 요 정도 되네, 이런 식으로 별들을 다 이렇게 찍어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각각의 이 수많은 별들을 분광형과 광도를 알아내서 그래프에다가 다 점을 찍어 봤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규칙성이 나오는데요. 요런 식으로 나와요. 요런 식으로. 자, 다시. 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전부 광도와 분광형을 알아내서 그래프에다 이렇게 찍었다고요. 자, 근데 여기 X축, Y축 잘 봐야 되는데, 분광형 말고 올 수 있는 게 표면 온도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표면 온도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왜? 여기가 O형이니까. O형이 더 제일 뜨겁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되게 실수 많이 하는데, HR도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뜨겁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광도 대신에 절대 등급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절대 등급이라는 거는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니까, 만약에 절대 등급으로 나타내면 위로 갈수록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딱 해보면 이렇게 찍혀요, 점들이. 자, 그러면 별들이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거의 대부분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요 긴 라인에 찍히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별들이. 자,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 주계열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라는 게 이제 그 주 메뉴 할 때 주자거든요. 메인이고, 계열이라는 건 시리즈예요. 시리즈가 저기 한국말로 계열인데, 그래서 저기 왜 해리포터 시리즈, 한국말로 하면 이제 해리포터 계열인 거죠. 아무튼 계열, 주 시리즈, 그러니까 메인 시리즈 스타, 한국말로 해서 주계열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되게 쉬운데, 그죠? 메인 요리할 때 메인 시리즈 이렇게 되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주 계열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밤하늘의 별들의
80에서 90% 가까이가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했죠.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평범한 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밤하늘의 별의 거의 8, 90% 대부분의 별들이 이 주계열성에 속한다는 얘기죠. 태양도 주계열성에 속해요. 태양이 절대 등급이 한 4.8 된다고 했죠. 4.8이고 G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찍힌다는 얘기예요. 태양도 평범한 별 중 하나인 주계열성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찍힌 애들은 뭐냐면요, 밝기가 광도 계급이 대충 한 3 정도 돼요. 자, 광도 계급이 3 정도 되는 애들을 우리가 거성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거성. 자, 거성 중에서 약간 거의 M형이 많으니까 붉은색을 띠겠죠. 붉은색. 이렇게 약간 붉은색을 띠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적색거성이라 합니다. 적색거성. 자, 그래서 요 집단은 우리가 적색거성으로 불릴 수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A형에 찍힌 애들은 적색거성이라고 안 하는 거죠. 그죠? 요 약간 G에서 M형 정도 요 라인에 찍힌 애들 적색거성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적색거성보다 더 밝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광도계급이 한 1 정도 되거든요. 그 광도계급 1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초고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초고성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 요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은요, 백색외성이에요. 백색외성. 자, 요거 각각 특징을 알아봅시다. 그럼 백색외성은 왜 백색외성이라 하냐면, 일단 대부분 하얀색을 띠고요. 되게 밝기가 지금 굉장히 어두운 걸 알 수가 있죠. 크기가 굉장히 작고 하얀색을 띠기 때문에 백색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주계열도, 그러니까 이 HR도죠. HR도. 헤르츠 스프링이랑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X축을 분광형 또는 표면온도, 그리고 Y축을 절대등급 또는 광도로 해가지고 점시한 거, 점을 막 이렇게 찍어서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가 헤르츠 스프링 러셀 앞글자 따서 HR도 이렇게 부르는데, HR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별들을 찍어보면 크게 백색외성, 주계열성, 거성, 초고성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 말고는 잘 안 나와요. 거의 고등학교 수준엔. 대부분의 별이 뭐에 속한다? 이 주계열성에 속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HR도를 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거의 대부분의 별이 요 라인에 찍힌다고 했죠. 자, 얘네들은 무슨 별? 주계열성, 메인 시리즈 스타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약간 주황색, 약간 누르스름한 붉은색, 요런 애들을 적색거성이라고 한다는 거. 정확히는 요 노란 애들은 황색거성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쪽은 초거성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얘들은 뭐죠? 백색외성이라 한다. 아, 그리고 이렇게 좀 파란데 초고성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색 초고성 이런 애들도 있는데, 아무튼 초고성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계열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계열성의 특징은요, 별들이요, 대부분의 일생을 주계열성으로 보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별들도 진화를 하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예를 들면 태양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어떤 원시별부터 시작해서 이제 태양이 됐잖아요. 주계열성이 된 거예요. 이게 주계열이죠. 주계열성이 된 다음에 얘가 나중에 태양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적색거성으로 바뀌어요. 적색거성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백색외성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의 대부분이 주계열성인 거죠. 막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죠? 여러분이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선생님이 그룹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A그룹은 1살부터 3살, 그리고 B그룹은 4살부터 90살, 그 다음 C그룹은 91살 이상, 91살부터 100살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랜덤으로 사람 한 명 딱 뽑으면 어느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죠? 당연히 B그룹이죠. 여기 B그룹이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계열에 제일 오래 머문다는 얘기는 주계열성이 우주에 제일 많다는 얘기도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해하셨을 거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자, 여기 다시 가볼게요. 주계열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계열성의 특징은 요 왼쪽 위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특성이 좀 달라요. 자, 일단 뭐가 다르죠, 여러분? 왼쪽 위에 있는 애들이 더, 자, 얘네에 비해서 뭐가 다를까요? 얘들이. 일단, 광도가 크죠? 더 밝아요. 그죠? Y축에서 더 위쪽에 있으니까. 더 위쪽에 있으니까. 밝은 애들이고, 표면 온도도 더 뜨거운 걸 알 수 있죠? 자, 조심하랬죠? 왼쪽으로 갈수록 뜨거운 거요. 표면 온도도 뜨겁고, 밝기도 더 밝은 애들이 요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왼쪽 아래에 있는 애들이랑, 왼쪽 위에 있는 애들이랑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은요, 크기도 작고요. 크기 작고, 표면 온도도 낮고, 질량도 작고, 그냥 다 작아요. 근데 요 위쪽에 있는 애들은요, 표면 온도도 뜨겁고, 그 다음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고, 밝기도 더 밝고, 요쪽 애들이 그냥, 완전 그냥 다 킹왕짱이에요. 그냥 싹 다 엄청나게 밝다는 거. 자, 그래서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주계열성은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거 진짜 별표 한 100개 해야 되는 건데 중심 온도, 광도, 반지름, 질량 이거 싹 다 크다는 얘기죠. 자, 다시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에 있을수록 질량, 뭐 표면 온도, 중심 온도, 광도 뭐 크기 이런 거 싹 다 크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전부 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딱 하나 낮은 게 있어요. 자, 뭐냐면요. 여기는 뭐 아까도 말했듯이 선생님 그냥 한번 써볼까요? 광도도 커, 표면 온도도 커, 표면 온도도 커, 중심 온도도 더 크고 거기다가 저기 반지름 그러니까 크기죠. 반지름도 더 크고 질량도 크고 그냥 다 커요. 그냥 싹 다 큰데 하나만 짧아요. 작아요. 수명만 짧습니다. 수명이 짧아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그냥 흥청망청 에너지를 다 방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밝아갖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방출해버리니까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 그러니까 그 별로서 지내는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어느 정도로 짧냐면 요 왼쪽 위에 있는 애들은요 그냥 막 진짜 뭐 주계열성에 몇백만 년밖에 안 머무르는 애들도 있는데 이 오른쪽 아래 있는 애들은 막 거의 뭐 1억 년이 넘게 머무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 자, 됐죠? 이거 꼭꼭꼭 알아두세요. 자, 정리. 자, 별들의 대부분이 주계열성이고요. 자, 주계열 라인에서 막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이 왼쪽 위에 있는 애들이 요 아래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뭐가 다르다? 그냥 다 크다. 뭐 광도, 중심 온도, 뭐 표면 온도, 뭐 싹 다 큰데 뭐만 짧다? 수명만 짧다. 요거 여러분이 요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주계열성이 이렇게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요런 별들이 주계열성이다. 전부 다 주계열성이다. 자, 그럼 여러분이 요렇게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볼래요? 자, A별, B별 요렇게 있을 때, 자, A, B별 중에서 뭐가 더 뜨거운 애죠? B별이죠. 파란색이니까. 요런 건 알 텐데, 자, 그럼 A, B가 둘 다 주계열성이라고 할 때 뭐가 크기가 더 큰 거죠? B가 더 크기가 크단 얘기예요. 표면 온도도 B가 더 크고, 크기도 더 크고, 질량도 B가 더 크고, 다 큰 거죠. 자, 근데 뭐만 B가 더 짧다? 수명만 B가 더 짧다는 얘기.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계열성은 이렇게 크기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고, 다 클수록 수명은 짧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색거성은 뭐냐면요. 붉은색의 거대한 별을 우리가 적색거성이라고 해요. HR도에서는 어디에 찍혔었죠? 이렇게 요 라인에 찍힌 게 주계열성이었는데 주계열성 말고 요쪽에 찍혔었죠? 여기에 찍힌 애들을 우리가 적색거성이라 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표면온도 낮죠. 왜? 적색이니까 표면온도 낮아요. 근데 반지름이 너무너무 큽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요. 아니,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니까 여러분 보통 차가우면 어두워야 되잖아요. 차가우면 안 밝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 HR도상에서 보면 위쪽에 분포하잖아요. 굉장히 밝다는 얘기인데 왜 차가운데도 밝은 이유가 뭐다? 반지름이,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커서 그렇다는 거죠. 크기가 너무 커요. 적색거성은 너무 크다고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주계열성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게 적색거성이거든요.
평균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평균자를 붙여야 돼요. 평균 밀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적색거성이 왜 이렇게 적색이라 차가워요. 얘는 차갑다고. 차가운데 왜 이렇게 밝은 거라고요? 크기가 너무 커서. 그거 기억나시죠? 광도랑 연관 있는 거는 온도만 있는 게 아니죠. 반지름도 연관이 있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크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밝게 보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밀도가 낮다는 거. 자, 이게 태양과 이 적색거성 비교한 건데, 알데바란도 적색거성이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태양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태양보다 훨씬 더 큰 게 바로 이 적색거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초거성은요, 어디에 찍힌 애들이었죠? H활도상에서 여기에 주계열성 막 있을 거고요. 주계열성 있고, 여기에 적색거성 있고, 그 위쪽에, 요 위쪽에 찍히는 게 초거성인데, 뭐 적색거성 3위 버전이죠. 뭐 얘들은 당연히 표면온도 낮은데, 왜 이렇게까지 광도가 크냐? 너무너무 크기가 커서 그렇다. 반지름이 커서 그렇다. 밀도도 매우 낮다는 거. 엄청나게 커요. 초고성은 정말 큽니다. 초고성.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백색외성은요. 주로예요. 주로. 여러분 그 백색외성이요. 꼭 하얀색은 아니에요. 백색외성 그 H활도에서 보면 앞으로 잠깐 넘겨볼까요? 그 H활도에서 이 왼쪽 밑에 찍히는 거잖아요. 왼쪽 밑에. 여기에 찍힌 게 백색외성인데 지금 A형이니까 A형 별들은 주로 하얀색인데 백색외성이 꼭 하얀색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로 하얀색이 많고 처음에 발견했을 때 좀 주로 하얀색이었어서 이름이 백색 외성, 외성이 그 왜소하다 할 때 외자거든요. 작은 백색의 별 해서 백색외성이라 붙인 건데 이게 뭐 어떤 거는 빨간색 백색외성도 있고 그래요. 뭐 여기 찍힌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 대충 주로 요 왼쪽 아래에 찍힌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얘네들 보면 지금 광도가 어때요? 밑에 쪽에 있으니까 어둡다는 얘기죠. 어둡다는 얘기인데 자, 얘네들은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어둡죠. 왜 뜨거운데 어두울까요? 크기가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크기가 작아서. 백색외성은요, 크기가 너무 작아요. 자, 엄청 뜨거운데 반지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광도가 아주 낮다는 거죠. 여기 찍히는 거죠. 뜨거운데도 광도가 낮은 거죠. 그게 크기가 작아서 그렇다. 그래서 백색외성이 크기가 하도 작아서 영어로는 화이트 드워프라고 불러요. 드워프 많이 들어봤죠? 드워프, 난쟁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백색외성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빽빽하게 응축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아주 높다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백색외성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백색외성. 자, 확대해보면 좀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밝아요. 뭐 이게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대충 요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주계열성이고요. 자, H활도라는 거는 X축을 분광형 또는 표면온도. 자, 왼쪽으로 갈수록 뜨거운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Y축을 광도 또는 절대등급.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절대등급으로 할 거면은 위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게 해야 된다. 등급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1등급이 9등급보다 더 좋잖아요. 공부할 때도 그 등급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별들을 다 찍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긴 라인에 찍히는데 그걸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주계열성의 특징은 뭐였어요? 주계열성의 특징? 왼쪽 위에 있는 애일수록 반지름도 커, 크기도 커, 반지름 크기랑 똑같죠. 반지름도 커, 질량도 커, 표면 온도도 뜨거워, 중심 온도도 뜨거워, 다 큰데 뭐만 짧다? 수명만 짧다는 거. 그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요. 적색거성. 적색거성은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밝느냐? 너무 크기가 커서 그렇다. 초고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얘들은 밀도가 낮다. 자, 근데 백색외성은 엄청나게 뜨거워요. 왼쪽에 있으니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낮아요. 어두워요. 아니, 뜨거운데 왜 이렇게 어둡게 보이지?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밀도가 높다고요? 요거까지 알아두라 했죠? 백색에서 밀도가 높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 스페이스바로 스톱 누르고 한번 풀어보세요. 스톱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일단 지금 뭐라고 했냐면 A와 C에서 반지름, 표면 온도, 수명, 광도, 질량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아, 얘랑 얘. 자, A랑 C 중에서 A가 싹 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도 A가 크고, 표면 온도도 A가 크고, 광도도 A가 크고, 질량도 A가 커요. 근데 뭐만 짧다? 수명만 B가 더, B가 아니고 C죠, C. 수명만 C가 더 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명만 그렇다는 거. 왜? 에너지를 너무 A가 펑펑펑펑 쓰니까. 그렇게 왼쪽 위로 갈수록 싹 다 큰데 수명만 짧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요거 뭐죠, 여러분? 적색거성. 적색거성이고요. 이거 뭐죠? 이거 백색외성. 자, 요거 두 개 비교하라고 했어요. 백색외성이랑 적색거성. 자, 반지름은 뭐가 더 크죠? 반지름? 당연히 적색거성이 더 크죠. 표면 온도는 뭐가 더 뜨거워요? 왼쪽에 있는 애니까. 백색외성이 더 왼쪽에 있죠. 저기 X축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뜨겁다고 했잖아요. 그죠? 분광용이 이쪽이 5라서. 자, 그러면 표면 온도는 D가 더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밀도는요, 뭐가 커요? 백색외성인 D가 더 빽빽하게 응축돼 있어서, 그리고 적색거성은 부풀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낮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A, B, C, D를 싹 다 지금 비교를 했네요. A, B, C, D를 전부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자, 가장 밀도가 큰 거 뭐게요? 이거예요. 백색외성. 백색외성은 응축이 많이 돼 있는 겁니다. 밀도 제일 작은 거는 이제 B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거, 크기가 제일 작은 건 뭐죠? 이것도 D입니다. 백색외성이 제일 작고요. 물론 근데 주계열성 중에서도 여기에 찍히는 애들은 우리가 적색외성이라고 해가지고 크기가 굉장히 작은 애들도 분포하고 있어요. 아무튼 얘들은 그냥 주계열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 자, 뭐가 제일 낮죠? 제일 오른쪽에 있을수록 온도가 낮은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프 HR도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색거성이 제일 온도가 낮죠. 이렇게 아시고요. 이 중심 온도는 일단 A랑 C만 비교해 볼까요? A랑 C 비교해 보면 뭐가 중심 온도가 뜨겁죠? 왼쪽 위에 있는 얘가 뜨겁잖아요. 근데 중심 온도가 제일 높은 별은 뭐냐면요, 적색거성이에요. B예요. 근데 이거는 이유를 여러분이 저기 다다음 시간에 그 별의 진화에 대해서 좀 배워야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외워두세요. 자, 여러분 그 표면에서 봤을 때는 적색거성이 차가워요. 그죠? 표면 온도는 적색거성이 별로 안 되는데, 적색거성이 이렇게 적색거성이 크게 있으면 여기는 굉장히 차가워요. 겉에 부분 차가운데 안에 중심 온도는 거의 막 1억 켈빈 막 이렇게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뜨겁다는 거 미리 알아두세요. 알겠죠? 적색거성은 그러니까 겉에는 되게 차가워. 근데 안에는 중심은 굉장히 뜨거운 별이라는 거, 요거 꼭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별들을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헤르츠스프릉이랑 러셀이라는 사람이 HR도, 자, X축을 분광형 또는 표면 온도로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뜨겁게, 그리고 Y축을 광도 또는 절대 등급으로 해서 위로 갈수록 밝게, 요렇게 한 다음에 별들을 다 찍어봤더니, 자, 어떻게 나눠졌더라? 거의 대부분의 별이 요렇게 찍히는 주계열성, 그 다음에 여기에 찍히는 적색거성, 요쪽에 찍히는 초거성, 요쪽에 찍히는 백색외성, 이렇게 나눴고 각각의 특징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한마디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주계열성은 왼쪽 위에 위치할수록 다 크고 수명만 짧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계열성 요 왼쪽 위에 있는 애일수록 광도, 질량, 표면 온도, 중심 온도, 반지름 싹 다 크고 수명만 짧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 아니 1000개 별로 은하수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요, 별들이 진화를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주계열성이었다가 적색거성으로 변했다가 백색외성으로 변하고 막 이렇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요. 자,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봅시다.